요즘 뉴스들을 보면은 전세 사기, 깡통 전세 등의 임차인이 직구할 때 정말 많은 불안 요소들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불안 요소 속에서 내 일정 보증금을 지켜주는 제도가 있다고 하면은 소중한 우리 보증금을 위해서라도 미리 알고 있을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주변에 보면은 어떤 분들은 우선 면제권하고 최우선 면제권하고 같다고 알고 계신 분들도 있고, 최우선 면제권에 대해서 조금 아시는 분들도 그거 그냥 소액 보증금이면은 다 아무나 다 해주는 거 아닌가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으실 텐데, 소액 보증금이라고 해도 최우선 면제를 못 받는 경우가 있다고 하면은 어떠신가요? 오늘 그런 사례에 대해서 조금 뒤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슬기로운 주거생활을 책임지고 있는 신사 김공입니다. 오늘은 최우선 면제권이 뭔지, 우선 면제권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우선 면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우선 면제권은 경매 시에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해서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이며, 그에 반해서 최우선 면제권은 살고 있던 집, 그러니까 임대 목적물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면은 우선 면제의 순위와 상관없이 일정 금액을 최우선해서 면제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쉽게 비교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면제권의 요건은 대항력의 요건, 즉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 그리고 확정일자이며, 최우선 면제권의 요건은 대항력의 요건 그리고 보증금이 소액 임차 보증금 범위에 해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선 면제권의 효력 발생 시기는 대항력의 요건과 확정일자를 받은 날의 이길인 다음 날 0시에 효력이 발생하며, 최우선 면제권은 대항력의 요건을 갖춘 날의 다음 날 0시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단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경매 개시 기입 등기 전에 대항력을 갖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선 면제권의 효력은 번호표와 같이 배당 순위를 확보하는 것이며, 최우선 면제권의 효력은 번호표와 상관없이 소액 범위의 일정 금액을 최우선하여 배당받은 것입니다. 최우선 면제를 받기 위한 요건을 알아본다고 하면은, 첫 번째로는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이전에 대항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배당 요구 종기까지 대항력, 그러니까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유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이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보증금의 액수가 소액 보증금에 해당해야 합니다. 이 부분을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본다고 하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 등을 보면, 소액 보증금의 범위는 서울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광역시 등 각각 다르며, 자세한 그 금액을 살펴본다고는 다음 표와 같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 소액 보증금 범위에 포함되었다고 하여서 최우선 면제를 받을 금액을 모두 받는 건 아닙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 2항을 보면,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이 주택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택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까지만 우선 면제권이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조항을 쉽게 예를 들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21년 서울의 한 주택을 전세 보증금 1억 원으로 거주하고 있는데, 해당 주택이 경매에 넘어가서 주택의 경매 낙찰가가 8천만 원이라면 제가 받는 최우선 면제 금액은 5천만 원이 아닌 주택 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4천만 원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제가 도입부에서 소액 보증금이라도 최우선 면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러한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 판례를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판례입니다. 임대인의 채무 초과 상태 여부를 비롯하여 자신의 임대차 계약이 사회 행위가 되는지에 대하여 통상적인 거래 행위 때 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판례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판례의 내용을 간단하게 이야기해보면은, 주택 시세에 비해서 과도한 담보 설정, 그러니까 근저당권이 많이 설정이 되어 있는 거죠. 은행 대출, 압류, 가압류, 저당권 등 이런 것들이 과도하게 설정이 되어 있는데, 이런 주택에 임대차 계약을 한 경우에는 사회행위라고 하며 최우선 면제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때문에 부동산에 집을 알아보러 갔을 때, 부동산에서 과도한 담보가 설정되어 있는 전셋집을 반전세로, 그러니까 보증금을 낮추면은 소액 보증금에 해당하니 나중에 무조건 최우선 면제로 보증금을 받을 수 있다라는 말은 거짓말에 해당하는 것이죠. 이처럼 과도한 담보가 설정되어 있는 집은 우선 면제뿐만 아니라 최우선 면제까지 못 받을 수 있으니 특히 주의하셔서 집을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사례를 통해서 조금만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견우는 서울에서 전셋집을 구했는데, 계약 시에는 보증금이 1억 원이었어요. 1억 원으로 소액 임차인 범위에 해당이 됐는데, 2년 뒤에 집주인이 보증금을 1억을 증액하게 돼서 보증금이 총 2억 원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우리 견우는 최초 임대차 계약 체결 시에 소액 보증금 범위에 포함되어 있으니 보증금이 증액이 되었어도 최우선 면제를 받을 수 있을까? 요게 사례입니다. 제가 보증금의 증액을
좀 과도하게 1억이라고 설정하긴 했지만 1억이 아닌 1000만원, 2000만원 단위로 일상에서 충분하게 있을 수 있는 일이니까 제가 정답부터 알려드리면은 우리 견우는 최초 임대차 계약 시 소액 보증금 범위에 포함이 되어 있었으나 보증금이 증액이 되어서 소액 보증금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면은 최우선 면제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반대로 최초 임대차 계약할 때는 소액 보증금 범위에 해당되지 않았으나 그러니까 2억의 계약을 하고 나중에 1억을 빼준 거예요. 보증금이 감액되어서 소액 보증금 범위에 포함된다고 하면은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한 부분에 좀 자세한 내용은 아래 판례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문제 하나 내면서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견우는 2022년 3월 10일에 서울의 한 아파트에 보증금 1억 2천만 원의 전세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해당 집은 2018년 근저당권이 설정이 되어 있었으나 해당 주택의 시세에 비해 과도하지도 않고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를 따르면 2022년인 현재 서울시는 최우선 면제를 받는 임차인의 범위를 1억 5천만 으로 되어 있어 더욱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계약을 체결한 것이죠. 근데 부동산에 유식한 친구 우리 직녀가 오더니 견우에게 야, 너가 이상한 곳은 최우선 면제를 받지 못하는 곳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견우는 아니 무슨 소리야, 2021년 후에 개정된 사항도 없고 분명 서울시에 1억 5천만 원 이하까지는 소액 임차인 범위로 설정하고 있잖아. 이러면서 견우와 직녀는 최우선 면제를 받을 수 있다 아니다 못 받는다로 다투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생각은 1번 최우선 면제를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견우의 의견과 2번 최우선 면제를 받을 수 없다고 주장하는 직녀의 의견 중에 누구 말이 맞는 것 같으신가요? 저희 3초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정답부터 알려드리면은 정답은 직녀 말처럼 견우는 최우선 면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2021년 서울시 기준으로 최우선 면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가 1억 5천만 원이기 때문에 견우는 최우선 면제를 받는 소액 임차인의 범위에 해당한다고 생각을 하셨을 텐데요. 판례에서는 최우선 면제는 세입자의 입주일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최초 담보물건의 설정일을 기준으로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위에 제가 이야기한 사례로 본다고 하면은 2022년 3월 10일 견우가 보증금 1억 2천만 원으로 전셋집을 구할 때 해당 집의 최초 근저당권이 2018년 설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2018년 서울을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은 서울의 최우선 면제권의 소액 임차인 범위는 1억 1천만 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견우가 이러한 내용을 미리 알고 있었다고 하면은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1천만 원 깎아달라고 이야기해 볼 수도 있고 근저당권 즉 집에 대출이 많은지 적당한지 계산할 때에도 내가 최우선 면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사항들은 꼭 알고 계시면 충분히 도움이 되겠죠. 네, 오늘은 최우선 면제권을 받을 수 있는 요건과 우선 면제권과 최우선 면제권의 차이점 그리고 최우선 면제권을 받지 못할 경우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도움되셨다고 하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오늘도 여러분들의 슬기로운 주거생활을 책임지고 있는 신사 김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